대한민국 준비된 역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석원입니다. 대한민국 계리직을 준비하시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잘 계시고 있으신 거죠? 마무리들 잘 하고 계신 거죠? 저와 함께하는 최종 문제풀이, 핵심 문제풀이. 오늘도 7번째 독립운동기의 핵심적인 그런 문제들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정리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선 늘 부탁드리는데 그 질문 전용 밴드 뭐 가입들은 많이 하는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다 알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는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아니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이 질문하는 게 공부하는데, 학습하는데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뭐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좋아요, 구독,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 한국사랑방 이 유튜브 채널을 계리직 강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올릴 거니까요. 짧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올릴 거니까 많이 더 나은 컨텐츠를 제가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미주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 독립군부와 독립의군부죠.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형태의 비밀결사다. 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언제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거 1910년대를 물어보는, 1910년대는 아무것도 못했겠거니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꼭 이거 챙겨 두셔야 돼요.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한 부분이다. 자, 그렇다면 독립의군부 누가 만들어줬느냐라는 거죠. 독립의군부는 임병창이라는 그 의병장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최익현 선생님 아시죠? 최익현 선생님이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을사의병 때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최익현 선생님은 뭐 순국을 하셨기 때문에 을사의병 해산시키고 쓰시마섬 가셔가지고 단식 투쟁하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가지고 이른바 복벽주의, 여러분들 복벽주의란 말 알아셔야 돼요. 복벽, 옛날로 돌아간다. 예,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로 돌아간다. 멋지죠. 자, 이것이 이제 독립의군부고요. 대한광복회는요 또 반대입니다. 독립의군부가 전쟁주정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박상진,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김좌진,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뭐 의병했던 분들, 또 애국개몽 운동했던 분들 다 모아가지고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만주에까지 집을 뒀다고 하니까요. 대단히 훌륭한 단체죠. 기역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했다. 틀렸죠. 니은은 고종의 비밀지적, 이것도 틀렸고, 기역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그렇습니다. 1910년대. 기역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니은은 임병창,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몇 번? 네, 3번. 정답이 저 위로 올라가 있네. 요거. 그래서 독립의군부하고 대한광복회가 어떠한 단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가 선택이 됐군요. 1910년대 전후의 저술 일부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고대의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상세히 살피면 동국주족. 동국이, 동국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동국이 하나의 어떤 주류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단군 후에 발달한 실제 자치가 뚜렷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선조들을 헛되듬에 이에 이르렀는가, 딱 느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대사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고대사 연구를 하시면서 뭐를 추구하셨던 분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정신을 추구하셨던 분이죠. 신채원 선생님이죠. 난가사상. 자,
옛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말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대개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조상의 피로써 권력을 삼고 우리 조상의 혼으로 혼 나왔습니다. 혼. 그럼 딱 느낌 나와야 돼요. 혼 나왔으니까.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역임하셨던 누굽니까? 박은식 선생님이죠. 오늘날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조상의 피로써 권력을 삼고 이걸 읽었구나. 예. 어쨌든 우리 조상의 혼으로 영혼을 삼고 있으니 우리 조상은 신성한 교화가 있고 신성한 정법이 있고 신성한 문사와 무공이 있으니 우리 민족이 그 다른 것에서 구함이 옳다고 하겠는가. 우리 형제는 늘 잊지 말며 우리 형체와 정신을 전멸시키지 말 것을 구구히 바란다. 아, 너무 멋진 글입니다. 박은 선생님. 자, 오는 것만 거기서 모두 골라라. 가 저자는 유물사관. 이 유물사관과 관련된 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왔어요. 백남원 선생님이죠. 백남원 선생님. 가의 저자는 민족정신은 난가사상. 아, 이거 맞는 얘기고요. 나의 저자는 양계탁의 주천어 제국신문의 주필. 제국신문의 주필을 했던 사람은요. 누구냐면은 이승만이에요. 네. 의자가 100이냐. 네. 이렇게. 에이, 편하네. 그 다음에 나의 저자는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대 대통령이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 정답 2번 고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일제말 조선 총독부 지배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만주사변 이후 남면 북양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 방직 자본가를 보호했다. 만주사변이 1931년도에 만주를 침략을 하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이가 거기에 이제 왕이 됐었죠. 네. 그래서 남면 북양 3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그 병참 기지화 정책을 얘네들이 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이제 면을 그리고 북쪽에서는 양을 재배하는 그런 정책. 예, 맞는 얘기죠. 2번 중일전쟁 이후 새로운 미국 증산을 위해 흥남 질소 비료공장. 아, 어떻게 보면은요, 그럴듯해요. 그렇답니다. 근데 흥남 질소 비료공장 열심히 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뭐 품종 개량하고 뭐 또 뭐 비료법, 영농법 막 이런 거 있는 거. 3.2 증식 계획에서 1920년대입니다. 그래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은요 1927년도에 설립이 되었던 그런 시설이고요. 자, 3번 태평양 전쟁 이후에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인 청년을 국내외로 동원했다. 뭐 당연한 거죠. 1941년도에 진주만을 습격을 하게 되면서 예. 뭐 되지도 않는 꿈을 꿨던 그런 일본 징병제 맞습니다.侵略전쟁에 필요한 근로보국대 동원, 그 다음에 노구르 공출, 노동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했다. 네, 1930년대 이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몇 번? 2번 골라주시면 될 거고, 그 해설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부분이에요. 지원병제. 1938년도에 지원병제를 맨 처음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애들은 군대 가라는 얘기입니다. 중일전쟁 이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도지원병제. 이거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태평양전쟁 이후에 43년이죠. 학생들 군대 갈 수 있으면 군대 좀 가라.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갑니까? 안 갑니까? 지원병제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징병제 억지로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병제, 학도지원병제, 징병제 순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미추진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항커우에서 이 부대가 조직되었대요. 아, 중국 관내에서 조직이 됐군요. 1개 총대, 3개 분대로 편성되었는데 100여 명의 대원은 대부분 조선민족혁명당원. 아, 여기서 조선민족혁명당원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느낌 받으셔야 돼. 예. 김원봉. 그죠? 총대장은 황포공관학교 제사기인 진국빈이며 부대는 대일선전공작과 대일유격전 수행을 목적으로 했다. 자, 이 부대는 바로 뭡니까? 조선의용대죠. 의열단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대입니다. 우리나라 뭐 독립군이라기보다는 중국 관내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광복군보다 훨씬 좀 앞섰던 그런 부대, 조선의용대. 자, 1번. 자유추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자유추참변으로 피해를 입은 자유추참변이 1921년도니까
우리가 그 저 간도에 있었던 독립군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뭐 북로군정서군이라든가 뭐 대한 독립군이라든가 이런 부대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일부 대원이 한국항공에 편입됐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에는요, 김두봉이 이끄는 부대가 훨씬 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대들이 훨씬 많았어요. 김두봉이 이끄는. 그래서 요 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쪽이 많다 보니까 한국항공에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화북지대. 그래서 나중에 이름 바꾸죠. 조선의용군으로. 그래서 일부 김원봉이 이끄는 일부 부대가 한국항복군에 편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삼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였다. 국민부 산하의 군대 절대 아니죠. 국민부 산하의 군대는 또 뭡니까? 국민부 조선혁명군이죠. 양정문 선생님. 쌍성보 대전자령 등 일본군 격폭했다. 이거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죠. 혁신의회 그 이해하 부대죠. 자, 그렇다면 일단 정답은 2번인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자, 민족전선연맹.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죠. 이 중국에서 유일당 운동을 했던 김원봉이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비슷한 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1년도에 광복군 창설되자 김원봉이 이끄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광복군에 합류되었다. 그리고 조선혁명군 양승원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독립군 1930년대에 활동을 했던 1930년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싸워요. 20년대에는 홀로 외롭게 싸웠습니다만 30년대에는 함께 싸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요거 이제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독립군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여러분들 흐름 여러분들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19번 다음 주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조선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오타가 났네. 병합했는데 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선에게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운동은 해외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여기 딱 보니까 이 느낌이 좀 우리의 심사를 들리게 한다. 어떤 부분입니까? 예? 조선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한다. 이게 뭐예요?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뭐 하자는 얘기야? 타협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 1920년대에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누가? 이광수가, 준원우 이광수가, 변절자. 응? 자, 강조하는 거. 무장투쟁, 택도 없는 소리고. 2번. 농민 노동자를 단결시켜 일제를 타도해야 된다. 자, 농민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의 어떤 그 계층으로 구분을 할 때, 기득권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산층이 아니라 무산층이죠. 즉 부르주아층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농민, 노동자, 뭐 여성, 또 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줬던 사상은 바로 1920년대에 들어왔던 사회주의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사회주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1925년에 이 치안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사회주의자가 엄청나게 탄압을 했잖아요. 3번 일제의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정치적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 바로 이거죠. 예, 이겁니다. 국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알려야 된다. 초창기 때 이제 외교 중심론 임시정부에. 그래서 이 자료는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뭐 연표 나왔으니까 이제 순서 물어보는 거죠. 다음 연표의 각 시기에 해당하는 국내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광복회 독립의금부 비밀리 활동했다. 이거 아까 언제였어요? 1910년대였죠? 예. 그러니까 가 틀렸네. 나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 성공으로 빌려온 차관을 갚자는 운동, 국채보상운동이죠. 대구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907년이니까 가야 되는 거고 구월산대, 천마산대, 보합당, 광안당 요런 어떤 그 무장 항일투쟁 요런 걸 했던 시기가 다 1920년대. 이거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1920년대에 사실 그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대첩이 워낙에 큰 전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독립군을 소탕하는데 작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간도 참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대 단위로의 어떤 그 무장 투쟁을 하기 좀 어려웠고, 유격전이 좀 많이 이끌어져 갔습니다. 그 유격전이 이제 30년대까지 이끌어 갔었고요. 자, 4번. 한국 광복군이 미얀마에서 영국군과 함께. 그럼 이제 2차 세계대전 중이잖아요. 그럼 2차 세계는 39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40년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 김전일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이 청산리와 봉오동. 이게 20년 후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가 아니라 다 골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강도 일본의 구축을 주장하는 가운데 강도 일본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신채원 선생님이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논자들이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첫째는 기억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근 3.1운동의 일반 인사의 평화회의 국제연맹에 대한 과신의 선전이 2천만 민중의 힘있는 전진의 기운을 없애버리는 계기가 될 뿐이었도다. 그러니까 평화회의라든가 파리평화회의 얘기하는 거죠. 국제연맹, 국제연합의 전신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얘네들에게 우리가 기댔다는 얘기죠. 이게 외교론이죠. 외교론. 그러니까 외교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임시정부의 초창기 때의 노선이었기도 합니다만 특히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죠. 둘째는 모인이 을사조약 당시에 여러 나라 공간에 빗발치듯 하던 종이 쪽지로 넘어가는 국권을 잡지 못하며 정민현의 헤이그 특사도 독립회복의 보급을 안고 오지 못하며 차차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생겼다. 각 지사들이 국내외 각지에 출몰하여 10여 년의 안팎을 준비를 불렀지만 그 소득에 몇 개 완전한 학교와 실력 없는 단체뿐이었다. 준비론이죠. 준비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안창원 선생님과 같은 애국계몽 운동 이런 분들입니다. 네, 이게 또 비판하는 거고요.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기억 니은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신촌 스님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디에 사용됐어요? 1923년도에 의열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글로 사용이 됐었죠. 자, 이 글의 저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역사도 저술하였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누구예요? 독립운동과 깊은 단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 누굽니까? 박은신 선생님이죠. 신철 선생님은 우리 옛날 그 고대 역사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신철 선생님은 그 국민대표회의 1924년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다 모였잖아요. 거기에서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을 하는데 의견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탈퇴하십니다. 임시정부에서. 기억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들, 이른바 그 아나키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아나키스트들 같은 경우는 투쟁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니은의 주장에 따라 의열단이 조직되었다. 니은의 주장이 아니 뭐 의열단은 무장 투쟁하는 건데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거 맞는 얘기고, 니은은 충칭 임시정부 시기에 독립방향으로 채택되었다. 충칭 임시정부 시기에는 광복군 조직해가지고 열심히 무장 독립전쟁했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4번이 되겠다라는 거. 자, 58번 문제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뭐를 조직하고? 군사조직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임시정부 내에 있는 부대입니다. 한국광복군이겠네요. 그렇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이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갖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네. 1941년도 그때를 즈음해가지고 40년도 41년도 그때로 해가지고 충칭으로 가고 한국광복군 창설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나머지 보기에 있는 이 부대들을 여러분들이 성격을 아셔야 돼요. 자, 중국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에서 수행하였다. 예, 이거 어디입니까?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에요.
혁신의회 산하부대입니다. 30년대죠. 2번 조선본토에 투입할 국내 정진군. 이거 한국광복군이죠. 이 국내 정진군 같은 경우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던 것이고, 중국 팔로군과 함께 태양산 전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중국 팔로군. 이 팔로군은 그 약간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네, 뭐 그래서 중국 팔로군과 함께, 그러면 이제 1940년대에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의용군 같은 조선 의용군, 네,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군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했다.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제 자유시 참변이죠. 그래서 이제 무장 해제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정답은 2번은 맞는데, 여기 보시면 뭐 1번, 3번, 4번 제가 이제 그 설명 드렸는데, 4번에 이제 자유시 참변의 숨을 겪은 부대가 이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사실 부대라는 성격이보다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이후에 이제 쫓겨 올라가잖아요. 쫓겨 올라가면서 뿔뿔이 흩어진 독립군을 모은 겁니다. 모아서 자유시까지 올라간 게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여기서 무장이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흩어져 있는 부대를 모으자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이렇게 세 개로 모은 거예요. 여기저기 산발돼 있는 독립군들을 이 모았는데 이것도 많다 해가지고 두 개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국민부, 혁신리가 되는데, 국민부는 여기 있는 당이 조선혁명당이죠. 그래서 조선혁명당 산하에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양세봉 선생님이 이끌었습니다.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혁신의회 산하에 있는 부대, 그 당은 또 뭐였습니까? 한국독립당이었죠. 거기에 그 한국독립군이 있었고 지청청 장군이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뭐 지청청 장군은 뭐 우리가 광복 이후에도 광복 이후에 정부에서도 큰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 나중에 합류하셔가지고 한국광복군을 이끌으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양세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 밀정에 의해서 돌아가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묘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2기가 있는 그 독립운동가 유일하게 양세본 선생님이 북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쪽에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한이나 둘 다 이 양세본 선생님이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독립군의 지천인의 샹 전차사자, 이거 제가 알려드린 그죠, 암기팁이죠. 한국 독립군의 지천조 장군 샹 쌍성보 전투 전차가 뭡니까? 대전자, 전차. 그 다음에 사도하자 전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호로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부대냐면, 일본 애들이 그 저기 만주에다가 그 철도를 세웠잖아요. 간도 협약 이후에 철도를 세웠는데, 그 철도를 지키는 중국 그 용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키는, 길로자예요. 길을 보호하는 부대다. 얘네들이 이제 3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어떤 놈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바로 혁신의회 측하고 연합을 했었죠.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년 이후 전개된 해외 독립운동을 옳지 않은 것은 홍진, 이청천이 누구냐면 지청천이에요. 이청천이라고 해도 되고 지청천이라고 해도 됩니다.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을 발족했다. 네, 그렇습니다. 2번. 임시정부가 국무위원 중심제를 채택하고자 하였다. 30년대 이후에 국무위원 중심제. 30년대 이후에는요,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주석제, 또 그 마지막으로 그 임시정부를 개헌을 했을 때에 또 주석 부수적제, 이렇게 이끌었었죠. 3번.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네. 태양산 지역에서 조선의용군이 팔로군. 이거 아까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몇 번 되겠습니까? 2번 되겠네요. 네, 2번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개헌의 역사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제 1919년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딱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개헌을 하죠. 그래서 공화정으로 가긴 가는데 대통령제로 가자. 그래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23년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민대표회의가 또 생겨나고, 또 이승만이 미국에서 헛짓거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국제연맹이 지배하게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이승만이 탄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개헌을 하면서 이제 박은식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대통령 사실 임시적인 대통령이에요. 박은식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들 있는 국무령. 네. 그런 체제로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개헌을 합니다. 국무위원들 집단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 집단. 요걸 기억해야 돼. 집단. 그 다음에 4차 개헌은 이제 충칭으로 가가지고 김구선 선생님이 이끄는 김주석 체제. 자, 5차 개헌은 이제 부주석으로 김주식 선생님 끌어들이면서 주석, 부주석 체제. 그래서 요거 약간의 암기 팁으로 순댓국집 주부 이렇게 많이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자, 순댓국집 수는 그냥 애들립이고 대통령제, 국무령제, 집단지도체제, 주석체제, 부수석 체제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럴 전쟁이 발발했죠. 럴 전쟁은 1904년에 발발하고 1905년에 끝났고 고종강제 혜택이 1907년이고 자 여기서 이제 대동단결 선언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동단결 선언은요 이제 중국에서 그 1917년도에 뭐 신채호, 신규식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설립을 수립할 것을 결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그래서 이 단결 선언의 영향에 의해서, 이때부터, 1917년부터,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의 헌의 6조, 관민공동의 헌의 6조, 예. 이거 1898년이잖아요. 뭐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독도를 울릉군 관할로 한다는 내용의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네 이건 이제 대한제국 시기니까 1900년도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뭐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연도 일일이 몰라도 몰라요. 풀 수 있어요. 일제가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 윤치호 등을 체포했다. 자, 백오인 사건은 바로 뭡니까? 신민회를 해체시켰던 사건이죠. 1911년도 우리가 1910년에 국권이 강탈당하고 바로 예. 그 다음에 4번 일본인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여 화폐정리 사업. 이게 1905년이죠. 그럼 나에 해당하는 거 이거 안 되네. 응? 이거 대동단결 선언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맞네. 그럼 3번이 정답이구나. 네. 내가 틀릴 뻔했네. 네. 자, 대동단결 선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채호, 조소왕, 신규식 선생님, 신한혁명당.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대동단결 선언이다. 특히 조성원 선생님은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하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죠. 조성원 선생님이 당시에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가장 박학다식한 이 법학자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으로 납북되어 가시면서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80번 문제.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계급투쟁은 민족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민족의 내정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른 다른 민족으로부터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계급투쟁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필요는 없고 민족 균등이 실현되는 날 그것은 자연 훼손되는 문제다. 이 세계적 기운과 민족적 요청에서 민족사관은 출발하는 것이며 민족사는 그 향로와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지시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계급투쟁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딱 생각하면 이게 실증적인 방법. 그럼 뭐가 있어요? 진단학회죠. 진단학회. 그럼 진단학회와 관련된 것이 이제 손진태, 이병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친일 역사학자죠. 네,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하셨고, 자 진단학회 손진태의 조선민족사 개론입니다. 자 1번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 이건 뭐 아시겠네요. 신채호.
대동사상을 수용한 유교 구신론. 네. 유교가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개혁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던 것이 양명학을 중시 여겼던. 그래서 박은시 선생님이죠. 진단학보를 발간한 진단학계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손진태. 네, 맞는 얘기고. 5천년간 조선의 얼사상을 강조하셨던 분은 바로 이제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심화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한다면 진단학계 1940년. 이게 연도가 거꾸로 돼 있어. 자, 어찌됐든 40년대에 활동했던 진단이란 것은 동방의 나라, 즉 당군의 나라, 우리나라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대부분 랑케의 실증사학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의 학풍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역사가는 현재의 편견에서 벗어나 그대로 과거에 있는 사실을 보인다. 랑케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네. 그래서 실증사학을 강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어떤 지적을 받을 수 있냐면 진단학계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증명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란 얘기냐? 네. 그래서 진단학계에 대한 거는 역사학계에서는 그닥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미주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일제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연합전선, 즉 유일당 운동이겠네. 그쵸? 이것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을 결성하고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러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30년대 끄트머리에 가서 의열단이 중심이 돼가지고 했던 조선민족혁명당, 그거 조선민족 전선연맹, 그거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의열단이 중심이 됐던 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20년대부터 30년대 들어올 때까지 사실 그 임시정부가 이렇다 할 뭔가를 하질 못했어요. 분열돼서 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하질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열심히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의열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열단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1931년도에 김우선 선생님이 만든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이 그 중국 장제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봉창, 윤봉일 선생님. 근데 의열단은 무지한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 창설 당시에 김구 선생님 참여하지 않았다. 네, 임시정부 이끌어가는 분인데. 그죠? 동북 한일연군을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두었다. 아유, 천만의 말씀이죠. 동북 한일연군이라는 게 무슨 부대냐면, 연합부대. 무슨 연합부대? 중국의 또 우리나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연합부대입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렸던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라고 그러죠. 북한 정권을 세웠던. 그런데 이제 그 일본 군대가 진압을 하면서 얘네들 전부 다 이제 소련으로, 이 당시 러시아가 소련이었으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광복돼서 소련군과 함께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지청천 조소왕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했다. 반대죠, 반대. 지청천 조선 선생님이 여기 가입을 했는데 김원봉의 독주 때문에 탈퇴했습니다. 의열단들 때문에.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그래서 합당으로 만들어졌다. 합당으로,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통합으로. 뭐 여러 개의 통합으로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조선민족혁명당. 네. 그래서 요 문제 어디 갔어? 네. 1번 맞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1번 맞네. 그래서 요거 한번 심화 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 이거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유일당 운동이 이제, 그래서 유일당 운동 처음에 시작할 때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한국혁명당 이렇게 있습니다. 조선혁명당 같은 경우에는 양세권 선생님 아까 배웠고, 한국독립당은 지천선 선생님 배웠잖아요. 김구 계열의 임시정부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김두봉도 여기 들어옵니다. 조성환 선생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당이 한국 독립당이에요. 이름 똑같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당은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열단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최동호, 김학균 선생님이 만든 조선혁명당. 이름 역시 똑같죠? 다른 당이에요. 요 당시 이제 조선혁명당 당시 양세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지체 선생님이 윤기석과 같이 만든 새롭게 하면서 당을 만들면서 신한 독립당, 김규식에 대한 독립당, 이렇게 5개의 당이 합당을 합니다.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긴 합니다. 요 당에 대해서 이런데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요거 똑같은 당이다. 똑같은 당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당이 2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3번.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된 식민지 지배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의 국가 총동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총동원. 네. 제7조. 정부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한 명령, 작업소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었네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국가총동원법이죠. 1938년도,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으키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다 총동원해서 뜯어가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93번에 물자 통제령을 공포하여 배급제, 뭐 당연한 거고, 육군특별지원령 지원 법령을 제정하여 지원병을 선발했다. 네, 데리고 갔겠죠, 지원병으로. 금속류 회수령을 제정하여 주요 군수물자를 공출했다. 공출, 뭐 당연한 거고. 국민징용령, 징용령 공포하여 강제적인 노무동을 시켰다. 당연한 거고. 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정답은 뭐란 얘기야? 이런 문제 정말 짜증나는 문제예요. 공무원에서 이런 문제 좀 안 내왔으면 좋겠어. 예. 그럼 뭐 연도 뭐 맨날 한국 사회의 흐름을 알아라고 맨날 그렇게 정부가 얘기해놓고, 이런 건 정말 단순 연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육군특별지원령법이에요. 2개월 앞서요. 2개월. 예? 육군특별지원령법이 국가총동원령법보다 2개월 앞서. 38년도 2월에 지정하고, 국가총동원령법은 38년 4월에 지정하고 5월에 공포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 참나 짜증이 납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봤고요. 배급제는 1941년도고요. 자, 그 다음에 공출 41년도.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번에 국민징용령, 맨 처음에 이제 모집 형식이었다가 나중에 알선 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기치는 거죠. 우리가 저기 보니까 그 군함도라는 영화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막 그 브로커가 사기쳐가지고 막 데리고 가잖아요, 군함도로. 그쵸? 이게 알선. 네. 자, 그 다음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소위 문화통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문화통치.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국 각지에 대화숙을 설치하여 사상범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원 사람들 자꾸 이제 전향해라, 전향해라. 2번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면서,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치안유지법 1925년도에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20년도에 사회주의가 막 들어왔으니까. 4번 문관도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었으나 무관만 부임했죠. 네, 맞는 얘기고.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정답은 1번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약간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대화숙이 뭐냐? 대화숙. 자, 대화숙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30년대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또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그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요, 36년들의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예, 특히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자에 대한 사상 활동을 단속했죠. 특히 사상이라는 거는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가 계급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사회주의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호관찰소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감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우리 역사에 그 핸디캡을 안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을 이제 현재 우리의 대한민국 역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운동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도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다가 38년도 막바지에 들어가는 거죠. 시국 대은 전선 사상 보국연맹. 아, 이름도 길어. 내세는책 황미나, 황국신미나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제 활동을 하게 하였다가 요거 해체해버리고 나서 재단법인 대화숙이라는 걸로 재조직을 하면서 41년도 이후에 재조직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 사상범에게 자꾸 전향을 강요합니다. 이 전향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얼마나 존경합니까? 전향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의 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홍보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화숙이라는 거 여러분들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계리직 한국사 대비, 한국사 시험 대비 특별 핵심 아주 중요한 정리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기 시기에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종강이네요. 종강 현대 시기까지 여러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각별히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